속도감 있게 추진해. 재선 청신호 김영환 지사. 예전 지사 선거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지사를 당선시킴으로써 자기 입지를 굳건히 만들지 않을까. 그 뭐 자기 업무보다 다음 재선, 삼선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잖아요. 강경 보수층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일 수 있어요. 여론에 좋은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여론조사가 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도정 수행에 이게 뭐가 도움되냐는 거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재미있고 가장 속 시원한 명품 시사 토크를 지향하는 리얼토크 한판입니다. 헌법재판소 시계만 빠르게 도는 줄 알았더니 벌써 내년입니다. 지방선거 시계도 빠르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지방단체장들의 행보도 함께 바쁘게 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의 김영환 지사, 이범석 시장의 경우는 어떨까요? 오늘 두 분의 입을 통해서 이분들의 행보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용현 변호사, 박정희 전 청취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분들 있잖아요. 그 말 한마디 행보 하나하나를 가지고 다음 선거에 유리하다 불리하다 얘기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죠. 뭐 지역 내에서는 대통령급이니까. 시기가 대통령급이어서 그래요? 시기가 가까워져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제 뭐 올 상반기만 지나면 이제 선거전으로 돌입한다고 보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들이 시민들도 그렇고 다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고 봅니다. 과연 두 분께서는 어떤 평가로 오늘 분석을 해주실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 토크 출발합니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재선 청신호 김영환 지사입니다. 아마 김 지사님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쟤들이 웬일이지? 웬 청신호? 뭐 이렇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진짜 그렇게 지금 평가가 되고 있는 맞습니다. 모양인데 지금 특별보좌관을 이 방송에 나갈 즈음에 지금 임명을 한 건가요? 지금도 검토 중인 거예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상황이요. 작년 12월 말에 황영구 보좌관께서 사의 표명을 했고 지난 1월 22일 날 김영환 지사께서 내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손인석 씨. 예, 손인석 특별보좌관을 내정한 상태고 아마 지금쯤 인사위원회를 좀 거쳐서 특히 이제 행정안전부의 신원조회 절차를 밟으면 아마 이달 중으로 임명이 될 거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시군요. 지금 내정된 손인석 씨가요. 그러니까 김영환 지사의 예전 지사 선거 캠프에서 총괄 선대본부장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분을 특보로 앉힌다는 이유는 김 지사가 지역 살림 열심히 하려는 것보다 혹시 자기 선거, 뭐 이런 것들 좀 열심히 하려고 하는 취지가 아니냐라는 시각들이 있어서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선출직은 다 똑같아요. 그 뭐 자기 업무보다 다음 재선, 삼선 뭐 이게 더 관심이 크죠. 그렇게 봐야 됩니까? 그러면 어쨌든 김 지사 입장에서는 그때까지 가야겠네요. 저도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보다는 아마 다음 선거 때까지는 같이 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또 손인석 특보 같은 경우는 지금 알다시피 중앙청년위원장도 하면서 그동안 청년들과 계속적인 관계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사실은 청년 정책위원회라든가 모든 활동에 우리 또 제이씨 분들이 많이 기용했던 부분도 이런 분들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역할이 상당히 또 표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기 때문에 아마 이걸 또 다시 한번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뭐 정무특보 새로 교체한 거 사실은 너무 잦았어요. 사실은 지금 정무직 보좌관 김영환 지사가 계속 정무직 보좌관을 7명 정도 됐거든요. 지금까지 취임 이후부터 지금까지 정무직 보좌관 그런가요? 4급 이상만 7명이 있는데 평균 재직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해요. 짧구나. 이번에 그만두는 황영구 보좌관이 그나마 21개월로 가장 장기 재임하신 분인데 평균 재직 기간이 1년도 안 되다 보니까 정무나 정책 기능이 좀 부실하게 되고 전체적으로다가 도정이 조금 부실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많이 있죠. 사실은 특보면은 지역의 민심들 같은 것들 이렇게 잘 입안해가지고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것을 지사에게 전달을 잘 해줘야 될 그런 역할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게 좀 짧았다는 얘기는 그 역할을 잘 못했다고 평가를 해도 될까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자리의 특성상 또 오래 하기는 또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사실은 있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기마다 또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김수민 정무부지사 기용하고서 또 예. 사실은 황영구 특보도 꽤 오래전부터 사의를 표명했지만 또 여러 가지 시기에 맞물려서 지난 연말에 이제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그리고 좀 아까도 말씀하신 김영환 지사가 요즘에 좀 활발한 활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 뭐 시도지사 뭐 여론 평가를 하면서 지난해 처음으로 또 23개월 만에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또 올라갔더라고요. 업무 평가의 능력도 인정받고 하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몇 가지 좋은 정책들 예를 들어 뭐 바포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뭐 도시농부 도시근로자 사업 그리고 의료비 후불제 이런 정책들이 좀 먹히고 있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사항들이 지금 또 특히 탄핵 전국에도 또 보시겠지만 사실 의외로 또 국민의힘이 좀 상당히 정당 지지율이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손인석 예. 특보 같은 경우 지금 네네. 고등학교에서 후배고 여기도 뭐 잘하시겠지만 예. 중앙 정치에 상당한 인맥이 있어요. 아하. 그리고 국힘의 전신이라고 하시는 새누리당 예. 그 청년위원장까지 중앙청년. 그랬죠. 그렇죠. 엄청나게 높은 자리거든요. 예. 그다음에 대통령직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획위원도 했었고 지역사정도 지역에서 정치를 한 20년 넘게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정도 밝기 때문에 특보로서는 부족하지 않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뭐 그거에 동의하고요. 뭐 예. JC 중앙회장 출신으로서 또 상당히 청년들한테는 많은 또 이미지를 줬던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좋은 정치 역량을 갖고 계신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 약간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뭐냐면 그 금수저 입장에서 그 좀 그 민생 행보에 약간은 동떨어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요? 사실 이제는 정치인으로서의 또 이번 특보를 통해서 앞으로 정치인으로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보고요. 아니 근데 금수저인데 왜 민생이랑 조금 동떨어지? 그러니까 확장성에 대한 부족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삶을 잘 모르시는 거 모른다는 것 표현보다 그쪽 삶에 대해서 다양한 경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러나 이제 정치 특보로서 정무 특보로서 아마 그런 역할을 많이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대통령 임기가 시작이 되면은 뭐 초반 중반 뭐 말미 이렇게 나눠가지고 누구 기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운다잖아요. 네. 도지사도 혹시 그런 계획을 혹시 세울까요? 근데 김영환 지사는 없는 것 같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구난방으로 평균 재직 기간이 11개월에 불과하니까 초반기, 중반기, 하반기 뭐 이런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 여쭤봤냐면 만약에 계획이 있다면 지금쯤 물망에 오르신 이런 분들은 다음 선거 때 혹시 이제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죠. 저는 손인석 새 특보가 내년 지선까지 그대로 간다? 보장하기 힘들어요. 김영환 지사의 그 전에 전력을 본다고 그러면 또 그 사이 또 교체될 수 있겠죠. 저는 그렇게 안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손인석 이번에 이제 특보로 가신 특별보좌 가신 분은 아마 다음 지방선거보다는 그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 좀 관심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그 지방선거에서 김영환 지사를 당선시킴으로써 자기 입지를 굳건히 만들지 않을까. 손 특보가 아니라 김영환 지사. 근데 예. 그런 부분들을 당연히 손인석 이제 특별보좌관께서 그런 역할을 하셔야지 그 자리에 가는 거니까. 실제로 다음 선거 때까지 기억이 계속 가서 이어질지 아닐지는 저희가 지켜봐야 되는데 그렇죠. 과연 김 지사에게 유리한 부분으로 작용할지 안 할지는 또 봐야 될 일이지만 지금 제가 다시 다음에 여쭤볼 이 얘기도 사실 좀 궁금합니다. 지금 김 지사께서 회장으로 있는 국힘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그렇죠. 협의회 차원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접견을 추진하고 있다잖아요. 이거는 또 어떻게 봐야 되죠? 이전부터 그 김 지사가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과도한 찬사를 보내거나 또 계엄 사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을 비호하는 발언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자주 구설수에 올랐는데 이번에는 또 국힘 시도지사 협의회, 국힘이라는 앞에 접두어가 붙었지만 시도지사 협의회 차원에서 단체로다가 접견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죠. 지금 12개 시도지사가 참여하고 있는 국힘 시도지사 협의회장인데 지금 최근에 김 지사께서 무슨 회의 중에 하신 말씀 같은데 계엄도 애국이다 뭐 이런 양쪽 다 애국이다. 말씀을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받아들이기가 좀 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탄핵 그 계엄에 대해서 좀 나라를 걱정하는 분들에 대한 과도한 조치냐 가치 있는 일이냐라고 평가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사실은 뭐 저희도 많은 분들이 탄핵에 대해서는 반대 여론이 좀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탄핵 반대한다는 여론이 이제 많이 올라가는 그런 추세이고 그러나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계엄까지 가는 사태는 좀 무리수를 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걸 떠나서 지금 그 작년 12월 15일 날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은 이후로 사실은 김영환 지사는 여러 가지 좋은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이제 알다시피 1월 31일 날 그 정진석 그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진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을 했고 또 2월 3일 날
그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대위원장 그리고 나경원 전 대표가 함께 또 구체적으로 접견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접경 정치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지지 세력의 내 의지를 보여주면서 자기는 옥중 정치를 지금 접견 정치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여론에 좋은 영향으로 좀 미치고 있는 것으로 좀 여론조사가 좀 보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아마 시도자 협의회에서도 그러면 근데 이제 선은 걷죠. 왜냐하면 뭐 개인적인 차원이다. 개인적인 도리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갔다고 하지만 사실은 비대위원장과 당 원내대표 갔다는 것은 사실은 투톱이 다 갔다는 것은 당의 어떤 활동이라고 볼 수 수밖에 외부에서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그렇게만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저는 그런 면이 있어요. 국힘 내부적으로 그 시도지사 협의회 중량감 있는 인물들 계시잖아요. 그분들 참여하지 않겠다면서요? 그런 면도 있고요. 일단은 부적절한 면을 지적을 한다고 하면 부적절하면 예. 이게 사실은 윤 대통령을 접견한다는 것이 강경 보수층이라고 할까요? 그쪽에 보여주기 위한 일종의 쇼일 수 있어요. 대다수 도민들, 시민들 생각하고는 정서하고는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 도지사란 단체장이라는 사람들이 대다수 시민들의 의사나 정서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는 면이 저는 좀 면이 있는 것 같고 과연 도정 수행에 이게 뭐가 도움되냐는 거지 오히려 지역 내 정치적 갈등만 증폭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비판도 있는 그러면 거죠. 일각에서는 옥중에 계신 대통령을 이용해서 선거에 싸우려고 한다. 그렇죠. 그런 면도 있죠. 그래요. 지난번 방송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예. 사실은 정치하는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예. 사람인데 인간적인 도리를 하려고 하는 역할들이 있고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또 어려운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들에게 또 많은 정을 주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옥중 정치에 접경 정치를 하려고 하는 뜻이 보이고요. 특히 이제 뭐 지금 네 분이 안 가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인간적 도리가 없는 사람들. 그분들은 그런 부분 보다는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면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중도표를 잡기 위한 또 하나의 포석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이 그분들의 그래서요. 의지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중량감 있는 예를 들어서 인물로 분류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그다음에 홍준표 대구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이런 분들 좀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저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는 것이 다음 선거 때 유리하지 않겠다고 생각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럼 김영환 지사는 반대로 지금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적극 추진하는 거라고 봐야 돼요. 제가 뭐 그 개인들 간다 안 간다는 사람들 개개 뭐 시도지사의 마음속까지 못 들어가 봤는데 대체 선거라는 게 그게 있어요. 내부 경선 공천 그렇죠. 이렇게 예선이 있고 그렇죠. 경쟁 정당과 서로 싸우는 본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내부 경선에서는 중요한 것은 자기 지지 세력이 얼마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국힘 같은 경우는 보수층, 특히 강경 보수층이 얼마나 나를 지지해 주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본선에서는 그게 아니잖아요. 일반 국민들 다 투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은 그 예선을 중시해요. 예선. 내가 뭘 돼야지. 그리고 본선은 오히려 운이 많이 따라요. 구도의 변화나 이슈의 변화 이런 거라서 바람 매서.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선을 중시하는 분들은 접견을 가는 것 같고 본선급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좀 자제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아니 정확히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요? 그 다음에 그 우리 당 공천을 받기 위한 유리한 자리를 포석하게 한 행위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가신다는 6분이 다 내년 다시 지사를 도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셔도 크게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과연 그렇다면 최근 들어서요. 그러니까 조금 약간 뭐 언행을 좀 작년 같은 좀 자중하셨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기폭제 같이 뭔가 좀 영향을 받아서 막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기폭제 역할이 혹시라도 오송 참사 불기소 처분 이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오송 참사 불기소 같은 경우가 이게 엄청난 법적 부담이 됐고 다음 재선 여부에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래요. 근데 뭐 딱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전부터 김 지사님 같은 경우 뭐 돌출 발언이나 이런 발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계속 지속하시는 것 같아요. 꼭 그것이 기폭제는 아닌 아니라.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기폭제라기보다는 작년 12월 15일 날 시도지사 협의회 회장을 맡으면서 네. 자기 역할이라는 것을 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가장 크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요? 그리고 또 그 한간에서 원래 그 오송 참사에 대한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예측했던 것이 원래 도지사가 기소가 될 것이고 시장은 기소가 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을 많이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간의 예측이. 예, 왜냐하면 오송 참사의 원인이 제방 붕괴와 지하 침수거든요. 지하도 침수인데 그 제방공사 같은 경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에서 도로 확장공사의 시행 및 주체자이고 제방을 포함한 공사구역이 하천 전문 허가를 받은 허가구역이에요. 거기서 벌어진 일이고 제방 붕괴가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행정중심복합청이 가장
큰 사고의 책임이라고 보시고 예. 그다음에 이제 지하철 침수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관리 운영의 전담은 충청북도였거든요. 그래서 그 두 분 정도가 기소가 될 거라고 예측을 했던 것인데 예측은 그렇게 했는데. 그랬던 건데 반대로 거기는 빠지고 김용현 지사 같은 경우는 그 안전 관리를 위해서 여러 예산도 세웠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다고 해서 빠졌고 그 제방 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과 인력을 투입을 못했던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는 기소되는 그런 상반된 결과가 이번에 기소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그 저 불기소 처분을 받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거 부당하다. 지사가 왜 빠져? 그래서 뭐 검찰에다 항고도 하겠다고 지금 그러셨더니 이게 완전히 벗어 던진 거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재선을 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영향을 끼쳐다.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건 맞는데 뭐 법적 부담을 완전히 벗은 건 아니죠. 항고했고 그다음에 저 재정 신청까지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중대재해처벌법이 근간이 뭐냐면은 예. 평소에 얼마나 안전점검을 했냐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그 오송 참사난 지역을 보면 바로 인근에 하천이 있고 저지대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 범람이나 홍수 취약하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어요. 예측이 그러면 가능하죠. 일반 도로와 달리 평소에도 특별한 대상이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판단을 한다고 그러면 검찰이나 이쪽에서 판단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아, 그렇군요. 여하튼 시간이 조금 더 지나가 봐야지만 확실하게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는 좀 그럴 수 있다는 얘기. 오송 참사 불기소 처분을 받아서 김영환 지사는 현재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면 지금 빨간불이 들어온 분이 한 분 계시죠? 두 번째 주제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재선 도전 빨간불 이범석 시장입니다. 한 분은 청신호가 켜졌다고 지금 이제 비평가를 받고 계시고 지금 이분은 기소를 당해서 아니 내가 왜 기소야? 나랑 무슨 상관이야? 굉장히 억울해하고 계시던데 어떤 상황입니까, 변호사님? 이번에 중대시민재해 첫 기소 단체장이라고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불명예까지. 이전에 2022년 10월달에 이태원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박희영 용산구 총장이 그걸로 처벌받지 않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아, 기소가 안 됐더라고요. 그게 맞았네. 안 됐는데 뭐냐면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중대산업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어요. 예. 중대시민재해는 그 공공 이용 시설 아니면 교통수단에 대해서 거기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단체장이나 메뉴의 책임자 그 사람한테 책임을 부과시키는 건데 예. 그때는 그 호텔 옆에 바로 통로였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이게 그렇죠. 공중 이용 시설이거나 교통수단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그래서 사고 당시에 업무상 과실, 사고 전후에 업무상 과실죄로다가 박희영 그 용산구청장을 기소를 했더라고요. 뭐 1심에서 무죄 받았고 지금 항소심에 가 있지만, 아하. 근데 이번 청주시 이범석 시장 같은 경우 중대처벌법 직접 적용시켰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고 전후에 이 과실이나 무슨 책임 문제가 아니라 예. 평소에 어떻게 했냐는 건데. 앞서 말씀하셨던 검찰 같은 경우 검찰에서 판단은 근간은 그거예요. 도로 같은 경우 도로를 관리하는 도 같은 경우는 안전 매뉴얼 같은 게 있고 예. 관리할 뭐 제대로 관리를 해왔다 평소에도 예.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청주시 같은 경우는 안전 매뉴얼 제방에 대한 제방 책임이거든요. 제방에 대한 평소에 안전 매뉴얼이 부족했고 관리 담당 직원도 한 명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상이 된다라고 평상시 판단해서 관리. 예. 서로 간에 이제 분리해서 뭐 처분을 한 거죠. 중대재해처벌법의 시민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다고 네,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당장 이제 이렇게 되면 재판을 받으러 다니셔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방선거 시계도 돌고 재판장의 시계도 같이 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지금 법조계에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하기를 사실 이 부분을 갖고 처벌하기는 시장까지 처벌하기는 상당히 무리함이 있을 거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아직 있습니다. 사례가 없으니까. 예, 그런 사례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용산구청장 같은 경우도 1심에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그러나 재판을 통해서 아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재판이 좀 진행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대응 논리를 개발해서 빨리 이 재판을 끝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론 지면에 보면은요. 시 관계자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 그래도 지방 살림살이 좀 하려고 지금 뭐 회의도 많이 해야 되고 여기저기 좀 건드릴 것도 챙길 것도 많은데 아니 재판까지 지금 다닐 거면 이제 소위 말해서 망했다. 이제 어려워 죽겠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데. 재선과도에도 말씀하신 대로 빨간불이 켜진 건 맞아요. 이것이 내년 6월에 지방선거죠. 내년 예. 6월이 지방선거라면 그때까지 오송 참사에 대해서 그 최종심에서 무죄가 나온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럼 선거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입장. 그래서 예. 14명이나 사망했고 16명인가 다쳤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게 첫 기소 사례잖아요. 예.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국힘 내에서도 그 무렵에 공천을 강행한다?
그건 너무 부담이 크거든요. 공천을 안 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나마 현직 이전 시장인데. 이게 아직 1년이 남았기 때문에 1년 내에 1심이 나와서 만약에 이범석 시장이 무죄를 받는다. 예. 그나마 그러면 이범석 시장이 숨통이 좀 트이겠죠. 대선 도전에. 예. 근데 그 이전에 1심이 안 나온다. 아니면 유죄가 나온다. 예. 그러면 치명타가 될 수 있겠죠. 국힘 내부적으로 공천 주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 이런 평가신데.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일단 1심에서 유죄를 받는다면 뭐 공천 받기는 아마 더 큰 무리가 말할 될 것도 거고요.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아까도 예측을 많은 법조인들이 예측을 하기를 이걸 갖고 처벌하기는 시장까지 처벌하기는 불리함이 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시의 입장은 그거예요. 관리 감독 주체가 허가권자 발주자가 있는데 왜 그 책임을 기초 지자체까지 하냐 이거죠. 아니면 그 제방을 도로 확장 때문에 제방을 약간 부순 건데 그 부순 이후에 요 관리 권한을 이제 시에서 받아오는 건데 이 공사가 끝나기 전까지는 허가청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중심 복합건설청에서 그걸 책임을 져야지 왜 이걸 벌써 공사 끝나기 전에 왜 청주시가 이걸 책임지고 관리를 해야 되냐 이런 논리거든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최대한 빠른 선거를 통해서 1심에서 무죄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지금 있습니다.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요. 이제 어쨌든 잘잘못을 막 이제 왜 내가 잘못한 거야라고 지금 막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떠나서 재판을 지금 받아야 될 입장이죠. 다 재판을 엄청 답답하실 것 같고 공천이 이거에 따라서 뭐 되고 안 되고도 영향이 미칠 텐데 어떡합니까? 만약에 현직 시장이 공천이 된다고 해도 지방선거가 이제 다다르게 되면은 후보군들이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공천이 안 될 수도 있단다 그러면은 거론되는 후보군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뭐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 말씀해 주시죠. 국힘 그 후보자 거론되기 전에 예, 거론되기 사실은 2023년 11월 달에 국정감사에서도 사실은 도지사에 대한 책임을 계속적으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범석 시장에 대해서는 뭐 별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질의를 앞섰는데 이번 기소 내용은 정반대가 된 게 사실이고요. 사실은 또 이런 기소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 국힘 내에서도 아마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기소 여부에 따라서 도지사 시장의 공천이 좌우가 될 것이라는 예측을 또 많이 했고 그거에 따라서 향후 도지사 시장 출마하는 사람들도 어떤 방향을 더 잡기 쉽게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던 것인데 사실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그 이범석 시장 입장에서는 좀 난관에 봉착돼 있다라고 생각하고 박준희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예상은 김영환 지사가 기소되고 이범석 시장이 불기소될 거다 이런 의견도 많았다고 한다. 이렇게 판단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옛날에 이태원 살인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태원 살인 사건. 그때 이태원 클럽 살인 사건. 클럽. 그 미국 국적을 가진 저 사람들이 서로 누가 죽였냐고 해서 나중에 뒤집어지고 막 그랬잖아요. 예. 검찰 입장으로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판단이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거꾸로 잘못 기소된 거 아니냐? 바뀐 거 아니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러려면 검찰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기소를 해놔야죠. 법적인 판단을 둘 다 받게 하는 게 사실은 맞지 않냐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사실은 그게 더 맞다고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기소를 하려면 둘 분 다 하셔야 되는 게 맞고 안 하려면 둘 다 안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죠. 그게 맞고 사실은 정치적 기소랑이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도 지자체장들이 이런 안전 문제에 소홀하지면 안 된다는 그런 경각심을 줄 수 있는 그런 이번에 재판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예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이거 갖고 처벌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일단 재판이라는 걸 받아보면 사실은 상당한 위축감을 갖는 게 현실이거든요. 또 제가 또 재판을 많이 받아서 아는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그 분위기를 통해서 아마 또 많은 분들이 뭐 도지사를 도전했던 분들이 시장을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갈 수 있을 것 같고 또 의회에서 그리고 또 이제 또 이런 뭐 그렇지 않습니까?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 공천 문제가 특히 그런 거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려움을 아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범석 시장도 이번에는 아마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응을 좀 철저하고 혹시라도 자천파천 막 거론되는 인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은 대표적으로 가장 대표적으로 시장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분들이 서승호 그 상당구 당협위원장, 김수민 부지사도 가끔 거론됐었고, 그다음에 황영호 전 도의장 같은 경우도 시장 후보로 출마도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뭐 세 명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지금 뭐 남의 불행 얘기하셨지만 지금 이범석 시장이 형사 기소가 되면서 유리한 위치에 선 건 맞지만 다만 지금 탄핵이 어떻게 종결될지도 모르고 만약에 탄핵이 되더라도 대선이 누가 승리할지 모르고 대선 전후 과정에서 당권이 국힘의 권력 구도가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거든요. 너무 큰 변화가 예정돼 있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유리 그것이 그분들이 뭐 유리한 지점은 좀 올라갔지만 유리한 것이 과연 그때까지 도움이 될까?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아직 한참 많이 남아있다. 1년 5개월이 남았습니다. 1년 4개월. 네.
사실 정치는 앞으로도 뭐 다양한 변수가 있을 거라고 사실 되고 사실 또 이제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또 이번 시장이 또 이런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러시군요. 사실은 지난번 예. 그 예를 들어 지난번 그 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범수 시장이 큰 난간 없이 또 후보로 결정이 났고 또 예. 본선도 또 큰 무리 없이 그 당시 또 분위기가 또 저희 쪽에 보수 쪽에 상당히 좋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예. 그때 큰 난관 없이 시장이 당선이 됐고 예. 그러나 이번에는 정말 첩첩산중에 그 난관들을 잘 이겨내야지 또 재선 가도에 불이 켜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뭐 지켜봐야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끝내기 한 판으로 시간 정리해 볼까요, 변호사님? 저도 개인적으로 정치 욕심 엄청나게 많았어요. 개인적으로. 자막에도 가끔 보시는 분이 있겠지만 고시 3개를 붙은 이유도 단지 그것 때문이에요. 정말 세상을 바꾸고 싶었어요. 아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 내가 정치를 하고 싶은 것이 내 과식이거나 내 권력욕이거나 경쟁심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보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 큰 꿈이 있으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과연 나를 희생할 수 있는 의지나 이런 인내력 같은 걸 갖고 있냐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김영환 지사나 이범석 시장이거나 아니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거나 예. 자신이 왜 정치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자기 원대한 꿈이 있어서 정치를 하려고 하셨다면은 진짜 거기에 대한 희생도 각오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반문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 의원님 끝내기 한 판.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지상 같은 경우는 그 국민의힘 특히 보수 쪽에 상당히 좋은 영향을 받쳐서 아마 그 김영환 지사도 있고 이범석 시장도 큰 난관 없이 당선됐던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 여풍이 있고 예. 앞으로 어떻게 또 이것이 정리가 될지는 아직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난관이 계속적으로 봉착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자성어를 표현하자면 예. 질풍경초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모진 바람은 굳세게 견디는 풀이라는 뜻인데요. 어려운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고 이겨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특히 이번같이 어려운 시기에 뭐 김영환 지사나 이범 시장 지난번 지선하고는 틀리게 더 큰 각오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초심 잃지 않고 도민과 시민들에게 어떤 것이 우리 정치인으로서 가장 올바른 모습인지 진면목을 이번 기회에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기가 2025년 2월 중순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 저희가 신호등까지 막 소환을 해가지고 빨간불이니 파란불이니 막 얘기를 했지만 이게 계속 이 불로 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당장 오늘 아침과 오늘 저녁도 달라지는 것이 정치계. 그래서 일각에서는 생물이라고까지 표현을 하는데 과연 앞으로는 어떤 변화가 또 있을지 두 분과 함께 귀 쫑긋 세우고 눈 크게 뜨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명품 시사 토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다 함께 리얼톡 한판!